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 김병국과 만나는 시간, 성남시 분당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권맨 출신 유일의 국회의원 저 김병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공매도, 그 문제와 대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8년, 2019년 아마 주식하는 분들이 잊지 못할 한 해일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증시 대폭락과 지난해 8월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봉합으로 최근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불만이 많은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 국가와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아주 절대적이죠. 최근 3년간의 주식시장의 거래 비중을 보면 70~80%가 개인입니다. 금융 선진국과 달리 기관 투자가의 비중은 작고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아주 절대적인 기형적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이 70%, 기관이 약 30%, 개인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근거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저도 지난 2번의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을 금융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아직은 가시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업팅률 악용 방지 제도 개선은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데 이와 함께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무차입 공매도 금지, 업팅률, 호가 표시, 잔고 보고 및 공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매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공매도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가격 조작 등이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홍콩의 공매도 제도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시가총액이나 회전율이 일정 요건 이상인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거래소가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하여 변경하고 있고 현재는 전체 주식의 약 30% 정도가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시세 장악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 범위가 과다할 경우에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소형주에 대한 시세 장악 방지를 위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홍콩과 같이 시가총액 규모 30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시가총액 4,500억 원 이상입니다.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에 대상 종목 수는 전체의 약 25% 정도가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시장 신뢰도가 제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2년간 해외 시장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우리 주식시장은 1900선까지 밀렸다가 요즘에 2100, 2200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에는 주식시장이 날개를 달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크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행복하세요.